그 저번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 때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짓거리를 한 게 아니라 2018년에도 경찰서장의 딸이 무고로 자기가 피해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인데 한 남성을 폭행, 유사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했고요. 전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당사자분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이 2018년에 그런 일을 겪고 그나마 좀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라고 밝혀진 게 2022년, 무려 4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들이 매우 똑같은 짓들을 많이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2026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인권보호협회 같은 곳에서 뭐 조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한 8년째 좀 시간이 정지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에서 그걸 다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자료들은 누군가의 주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의 판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따 2부에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 1부에서는 일단 장윤기 사건 근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기가 한 여고생을 길에서 흉기로 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잡혔고요. 스스로 떠나기 전에 누구든 데려가려 했다. 여자인지도 몰랐다 라고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을 해친 사건은 징역 5년 이상 구형됩니다. 하지만 여성임을 알고 성적인 범죄를 포함해서 해친다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이 한 45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했는데요.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적인 것 없이 일반 살으로 송치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플러스 살인으로 바뀝니다. 이것만으로도 뭐야 경찰 못 믿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사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윤기 애비하고 장윤기 큰애비가 광산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 수사를 자기 아들한테 혹은 자기 동생의 아들한테 유리하게끔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범행 차량 케이블 타이 애비에게 인도해버렸고요. 장윤기 원룸 비번 알려서 리얼 2구 전화기 2개 처분시켰습니다. 장윤기는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강간 플러스 스토킹 해서 신고를 당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게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알려진 점. 그래서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약을 하고 이번에 밝혀진 내용 위 조작 은폐 등은 광주 광산 경찰서가 아닌 윗선 좀 놀랍게도 국수본이라고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남이 어제 오늘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늘 최신 근황입니다. 경찰서장은 아예 상대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의 최고 윗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제가 이전에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지시권 요거를 좀 혼용해서 사용해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알아낸 건 수사권입니다. 보안수사 지시권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혹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너네 수사를 다시 해 라면서 경찰에 지시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검찰이 알아낸 거는 너네 다시 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검찰에서 그냥 수사를 본인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는 2026년 10월에 다다다음 달에 검찰이 해체됩니다. 검찰이 해체되면서 보안수사권이 없어집니다. 보안수사 지시권은 뭐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아직도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수사권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면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빨 떠는 거를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저번에도 제가 4시간에 거쳐서 방송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럼 광산경찰서는 입장 변화가 어쨌냐면요. 광산경찰서에서 처음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밑에 현장 뛰는 사람들 걔네들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바로 위에 애가
아니 얘가 잘못한 건데 왜 우리 광산경찰서 자체를 뭐라고 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네 광산경찰서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광주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다시 그것 조사했겠죠? 알고 봤더니 광주경찰청을 넘어서 광주경찰청보다 더 위,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그거보다 더 위인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경찰의 최하위 라인부터 최상위 라인까지가 전부 거쳐간 은폐 조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의아한 게 아니 씨발 광산경찰 서장의 아들도 아니고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지금은 다른 지구대에서 일하고 있는 경감이에요. 이 정도 사람의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가능해?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이제 쑤셔보는 거고, 그 이유가 바로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지시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월에 검찰을 해체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없어지는 것 같고 보안 수사 지시권은 그냥 살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경찰이 이제 검찰과 동등한 힘을 갖게 되는데 이제 3개월도 안 남은 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찰이 또 흥범죄하고 한 사건을 이틀 동안 강간과 살인이 일어난 이거를 막지 못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거 경찰은 능력이 좀 부족하네, 수사권을 검찰은 아예 갖지 못하고 경찰만 수사권을 갖는 게 맞아? 라고 국민들이 의아해 하겠죠. 그러면 이번 10월에 수사권을 검찰이 잃게 되는 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검찰이 수사권을 잃고 우리 경찰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이 역사적인 이때에 이런 X 같은 병크가 터지면 안 된다 하니까 은폐를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제 잔잔바리긴 한데 이 와중에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 여자 화장실 출입으로 신고당해. 진짜 멋지다. 하필 또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예요. 참 대단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 불구속 입건 그리고 직위 해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좀 이상한데. 동탄경찰서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남자를 들어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남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광주경찰청 간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도 불구속 입건이네요. 이상하네. 원래 당연히 흥범죄자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잖아, 우리나라 경찰. 또 안 알아보고 그냥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흥범죄자로 수사하잖아요. 근데 왜 이 광주경찰청 간부는 흥범죄자로 수사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나오다가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자기를 촬영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경찰에서는 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분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네가 했잖아 라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시켜버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도 꼼꼼한 검사를 만나서 그 검사가 흑자일스 이 새끼 억울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보안 수사를 하고 싶어도 보안 수사권이 이제 없어요, 검찰이. 그럼 검찰이 만약에 보안수사 지시권이 있다고 쳐요. 경찰한테 보안수사를 다시 해요 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경찰이 싫은데 안 할 건데 하면 저는 성범죄자로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재판에서는 내가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따 2부에 소개해드릴 분처럼 무고하게 신고당하고 4년 동안 재판을 하셨어. 4년 동안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지. 그리고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쪽에서는 당연하지만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특수본은 이 마당에도 이 일에 연관된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건 오늘 한 번 더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정리도 할 겸. 자, 그러면 이제 2부 광주 데이트 폭력 무고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데이트 폭력 무고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여자가 폭행당했고 상해 입었고 나를 납치했고 그리고 차 안에서 나를 유상간했다라고 자기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2년 사귄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무려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신고가 들어갔고 그 남성은 구속 수사 받았고요.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어서 진짜 교도소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8개월이면 교도소 갔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8개월 동안 재판을 한 거예요. 결국 무죄로 밝혀졌고요. 대부분 무죄입니다. 100% 무죄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남성을 무고하게 신고한 여성은 경찰서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도 지금 장윤기 사건 때문에 말이 많은 광주 광산경찰서입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할 때 CCTV에 찍힌 경찰이 신고를 당한 남성분한테 한 욕설만 105회입니다. 고압적으로 소리 지르고 뭐 책상 두드러 치고 문 존나 세게 닫고 열고 다니고 하면서 겁준 거는 뭐 번외고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충분히 보상받은 결과도 못 봄.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면 10억 이상의 보상을 받죠. 억울하게 감옥을 가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죠. 자, 이제 기가 막힌 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무고 내용 3시간 동안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유사 행위 로 신고가 된 겁니다. 결과 4분 감금, 폭행 상해 무죄, 유사 행위 무죄, 향수 파손. 이건 5 유죄. 이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나를 납치하고 감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중에 판사는 4분의 감금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폭행하고 상해 입혔다고 신고했습니다. 폭행 상해 아예 무죄 나왔습니다. 유사행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향수 파손시켰다고 죄물 손괴 유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8개월 동안 깜빵을 갔습니다. 그리고 CCTV 경찰 CCTV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 엄마가 30분 만에 구해옴. 이 무고당한 남성이 CCTV 확인하셔라. 나 폭행한 적 없습니다. 납치한 적도 없습니다. 차에 직접 지가 탔고요. 폭행은 제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행위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경찰 왈, CCTV 없어. 남성이 엄마와 면회에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CCTV 한번 찾아보라고 했고 어머니가 30분 만에 2개 구해옵니다. 저는 일단 판사도 솔직히 너무 같습니다. 3시간 납치 감금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한 여성을 4분 감금 인정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심지어 CCTV에 이 여자가 이 남성의 차를 직접 타는 게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분 감금이 인정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향수 파손시켰다고 재물손괴죄 유죄를 줬거든요. 이 남성은 해당 여성한테 수십 차례 폭행당했습니다. 수십 차례. 계속 뺨 때리고 모가지 붙잡고 몸 핥히고 머리 쥐어뜯고 대가리 때리고 계속 폭행합니다. 그 CCTV도 다 재판 때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방어하면서 향수 파손시켰다고,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향수 파손시켰다고 이거를 재물손괴죄를 줬어. 그리고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 판사는 감히 자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그걸로 징역을 줬습니다. 여자한테. 무고죄로 징역을 주지 않았어요. 위증죄로 징역 줬어요. 집행유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잖아. 사실상 3시간 동안 납치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4분 감금이 인정됐다 쳐도 납치가 아니잖아. 애초에 지가 탔잖아. 폭행 상해도 지가 당한 게 아니라 한 거잖아. 유사 흥행이 아니잖아. 근데 판사는 그거에 대한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고 위증죄로 징역을 줬어요. 적어도 이 남자가 8개월 동안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으면 무고죄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고죄를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래. 이건 무고죄가 되질 않아요. 내가 진짜 사기라고 생각했으니까. 무고죄가 되려면 본인도 이게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신고 고소해야지 무고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폭행 상해 당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유사흥행이 당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납치 당한 거 아니고 내가 직접 탄 거 알잖아요. 본인이 아는 상태에서 거짓말로 신고하고 경찰 조사받고 재판장에서도 증언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5회 욕설하며 고압적 조사.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도 장윤기 사건이랑 똑같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막 승질내고 욕하고 이러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요. 조사실 문이 열려. 어떤 나를 조사하고 있는 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종이 쪽지를 내밀면서 이대로 해 라고 하고 나갑니다. 똑같아요. 장윤기 사건에서 어디 높은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해라라고 지령을 내렸잖아요. 지시를 내렸잖아. 똑같아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수사해. 이걸로 엮어라고. 그리고 그 조사를 맡았던 사람 중에 되게 덩치가 컸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다 엮어서 쳐넣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게 CCTV에 찍혀 있어.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경찰들은, 해당 경찰들은 지금 민사소송 중입니다. 이 피해를 당한 남성이 현재 민사로 고소를 한 상태고 현재 재판 중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들 이름 사실 알거든요. 이름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경찰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견책받았습니다. 견책. 견책이 뭐냐면요, 혼난 거예요. 서장실 가서 애들 왜 그랬어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견책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경찰들은 현재 민사 소송 중입니다. 피해당한 남성으로부터. 자, 그리고 무고녀라고 저는 그냥 할게요. 이건 법적인 무고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스토커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라고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무고녀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고죄를 저지른 무고녀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남성에게 거짓말로 신고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는 거고, 이 표현 역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무고녀는 해당 사건 2개월 전에 하이힐로 해당 남성 폭행해. 이게 이제 이 남성분한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왔고요. 가장 후회하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좀 많이 싸우고 만나다 헤어지다 하는 뭐 그런 커플이었고, 이 사건이 있기 2달인가 3달쯤 전에 하이힐로 폭행을 당해서 저 그 폭행 당한 영상도 저한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서 안 보여드리겠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피가 얼굴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이힐로 2차례 머리를 찍어서 피가 얼굴로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남성분이 그거를 셀피로 찍어놨습니다. 다행히 영상으로. 이거 이분이 보내준 내용 그대로 읽을게요. 당시 저는 하이힐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3주 진단받았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저에게 상대방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도에 던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보고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고 그 사건에서 상대방이 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1년 뒤 항소심을 앞두고 상대방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믿었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후회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2달 뒤에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딸이라는 게 사귀던 남자친구 머리를 하이힐로 내려쳐서 뇌진탕 3주 진단을 만들었고 얼굴에 피가 철철 흘리게 하고 기절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조차도 피해를 당한 남성한테 너가 가해자 아니야? 라면서 경찰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 사건, 광주 데이트 사건이 터진 거고, 그 사건 때도 이 남성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그냥 계속 쳐맞습니다. 술집에서 쳐맞는 게 계속 찍혀 있어요, CCTV가. 경찰이 없다고 했던 그 CCTV. 그런데도 이 남성한테 또 가해자라고 심지어 구속수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 이 남성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 와서 본인 입으로 실토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피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요거는 증거로 있진 않아요. 주장에 의하면 그 여성이 면회를 와서 나는 사실 너 힘들게 만들려고 며칠 정도 유치장에 갇혀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다, 미안하다 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8개월 동안 징역을 산 거고요.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과 달리 남성이 여성을 때린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때렸고요. 뭐 유사 흥행이 있다는 거 없었고요. DNA 검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 납치, 감금, 납치 없었고요. 감금 4분했다고 하고, 유일하게 이 남성이 무언가를 가해한 건 향수였습니다. 그 시간들 누가 보상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힘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주면 어떡해요? 높으신 양반들은 상관이 없죠. 높으신 양반들은 이런 일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사일에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건 항상 일반 시민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 수사권이 강해지고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이빨 떨고 견책 받았어요, 견책.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쳤던 게, 그것도 또 까먹었다. 술집에서 여성이 남성을 오히려 두드려 팼다라고 했잖아요. 그 CCTV를 이 피해당한 남성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구했다고 했잖아. 그 술집 주인분이 이상하다, 이거 CCTV 경찰도 확인했는데요 라고 어머니께 알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장윤기 사건이랑 그냥 진짜 똑같아요. 장윤기 사건 때도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다가 걸리니까 이거 실수다라고 거짓말 쳤잖아요. 이거 그냥 경찰들의 이 변명 그 루틴이에요.
CCTV 확인했어요. 여자가 남자 계속 때리는 거 확인하고 CCTV 없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조작이고 은폐예요. 근데 그런 경찰이 견책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너 사건 조작했어? 응. 혼나? 무슨 혼나요? 지금 혼나고 있어. 말로 혼나는 거야. 너 견책. 당시 견책받은 경찰들 그 음질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이 경찰 CCTV고 2018년 거라서. 잘 안 들리시죠?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자를 지 집으로 간다고 함께 질질 끄집고 차에 태웠다고 혀? 그런 적 없고요.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안 내렸습니다. 상무지구 이야기요. 아니요. 상무지구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 열고 조수석으로 탔습니다. 저는 안 태워주려고 문을 잠그고 있었고 하도 때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타라고 했습니다. 얌전해진 것 같아서, 흥분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CCTV 많은 곳이니까 찍혔을 겁니다. CCTV 확인했는데 사실 아니면 큰일 날. 절대로 제 손으로 태운 적 없습니다. CCTV 무조건 확보해주세요. 너 억지로 태웠기만 해봐. CCTV 그리고 확인했죠? 그리고 확인 안 한 척 했죠? CCTV 없다고 거짓말 쳤죠? 이게 진짜 사람 새끼들이야, 이게? 나는 이런 일 당하면 솔직히 못 참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안 좋은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지금 폭행 행위는 전부 부인하는 거지? 예. 부인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 니는? 예, 말렸습니다. 뭐? 말렸다고요. 부인하는 거 아니요, 니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똑같이 수사하지, 진짜? 저도 조사 받아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사 안 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폭행 행위 부인하십니까? 네. 폭행 사실 전부 부인하십니까? 네. 원래 이렇게 수사해요. 저도 조사 많이 받아봤어요. CCTV 확보 못한 것도 그때 무지 바빴어. 우리 다른데 뭐 못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그날 새벽에 뭐 한숨도 못 자고 CC도 못했지. 예. 근데 이제 6시에 네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 이런 얘기를 왜 해? 너 아까 우리 저 대통령이 아까 말했지? 전날에 그거 대통령이 성범죄 하면 엄벌하라고 뉴스 뜬 거 못 봤습니다. 못 봤냐? 예, 알았다. 이딴 소리를 왜 하냐고. 어쩌라는 거야, 거. 왜 네 옷을 걔가 잡아? 제가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려고. 어디? 집에 가려고 하니까? 네. 너 집도 없잖아. 아니, 이거 경찰 뭐 빡대가리냐 이거? 어? 이거 뭐 어디 뭐 레카 채널 트집잡으로 쳐나온 거냐? 제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오히려 제 옷을 붙잡고 못 가게 했습니다. 어디? 집에 가려고? 네. 너 집 없자네. 너 집 없자네. 지금 장난치냐고 이게. 이런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을 다 믿어? 다 믿을 순 없지. 그럼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한가? 얘 집에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차에 내리라고 해도 안 내리고 차 운전하면 그래 뭐 자작극이라고 생각해? 예. 왜 그러는데 걔가? 복수심 때문이에요. 뭐 너에 대한? 뭐에 대한 복수심? 저 때문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나왔고 재판에서 50만 원도 나왔고 130만 원쯤 나왔습니다. 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 때문에 벌금이 나왔고요. 그걸로 인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저한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벌금이 나왔는데 뭔 합의를 본대?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가 접근한 거 아니고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자고? 예. 원래는 150 정도였는데 깎았어요. 합의를 봐가지고. 그 합의 보려고 200만 원 깎으려고 그러려고 너하고 합의를 했다고? 너 정작 네가 필요해서 한 일 아니요?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지능 문제야 뭐야? 그냥 이 남성이 이 여성을 불러냈고 끌어냈고 때렸고 납치했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무슨 종교야 거? 남자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2달 전에 그 여자가 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여자가 벌금이 200이 나왔다. 근데 그거를 합의를 보려고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이 왔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듣고 네가 필요해서 한 일은 아니요? 이거 뭐야 이게. 나 만약에 이 조사 받았잖아요. 전 대답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할 겁니다. 바로 변호사 부르고요. 그냥 정해놨잖아. 경찰서장 딸인 그 여자는 피해자고 이 새끼가 가해자다라고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 이거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걸 대답을 왜 해? 왜 대답 안 하냐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셔서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주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셨네. 이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소설 쓰지 마라. 에? 나 형사 20년 했는데 소설 쓰지 마라. 3자 되면 하겠습니다. 3자 되면 해. 에? 아니
뭐 이딴 조사가 다 있어 이거. 분명히 너 아까 그랬지? 피해자 여성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고 싫다고 했고 내리라고 계속 했다고 네 진술했지? 예. 에? 예. 너는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왔다 갔다 해. 그 상황이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뭐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 경계선이야? 이 사람 술 처먹었어? 조사할 때? 이게 조사야 이게?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아니 경찰 조사실에서 녹화되고 있는데도 이 X를 떨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려줬으면 될 거 아니여. 소리 쳤을 때 신고할 때 너는 못 안겨. 그게 설명이 안 돼. 거기서 내려줬으면 너는 끝이여. 내려줘봤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 뭐 타려고 하고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가방도 있고 가방 찾으러 다닌 것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지 내가. 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가 쓰잘데기 없는 소린데 이 거. 아니 이거 진짜 뭐 지능 문제야 뭐야. 야 너는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아. 그냥 내려주면 되는 건데 왜 안 내려준 거야. 이거 납치가 맞잖아 라고 말을 하니까 가방도 찾아줘야 하고 여자가 자꾸 모텔 가자고 하니까 모텔도 찾으러 가고 가방도 찾으러 다니고 하니까 오랫동안 차에 태워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지 말래. 이게 왜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네가 물어본 거 대답한 거잖아 지금. 이런 새끼들한테 어떻게 조사를 받아. 경찰이 깨진 거 있었는데 경미해서 그랬다 그러면 어쩔래. 깨진 거 없었고 쬐깐한 거라도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당시 출동한 경찰이 확인했는데 깨진 거 없었다 이 말이요? 네. 이제 이 남성분은 한숨을 계속 쉬어요. 어차피 말 계속 끊고 그래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하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알았어 아니지 니 못 나가 이 새끼야. 네가 빠져나가. 야 네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 말 들어봐. 이 내용을 알았냐? 너는 안 했냐 함께? 어? 이런 어휘력으로 경찰을 할 수가 있었는 거지 옛날에는. 요즘 경찰들은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저 이거 안 보고 아까 방송 진행했고요 초반에. 제가 괜히 저도 조사 많이 받아봤지만 나이 든 사람 걸리면은 별로 싫고 젊은 사람 걸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어휘력과 이런 이해력과 이런 성격으로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한 말을 심지어 텍스트로 보고 있는데도 몇 번을 읽어야 돼. 그리고 말이 완성된 문장이 없어. 남의 말은 다 끌어쳐먹고. 이게 깡패 건달이야 경찰이야 이게. 소리 지르고 욕하니까 남성분이 웁니다. 이름을 저로 바꿀게요. 응 알았어. 지훈아 물어보면 말을 해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해야 너 빠져나간다 안 했냐. 잘못했다는 거를 확인시키는 거 아니냐 이놈아. 그 말을 하는 거요. 이게 뭔 말이야. 나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해야 너 빠져나간다 안 했냐 잘못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 아니냐 이놈아가 무슨 말이야 이게. 저 나름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깡패 새끼지 이게 경찰이야 이게. 그래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한테 몸을 기댄 상태에서 제가 걔 못 돌아서게 한쪽 팔을 잡았어요. 잡든 안 잡든 이 사람아 문이 열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저게 한두 번이 아니면 증거 있어? 막았던 게 증거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증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네 블랙박스 있으면 갖고 와서 나는 이렇게 네가 차 안 세우고 달린 것을 보여주자네. 차 문 열고 달렸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갖고 와서 하라고. 한두 번이 아니긴. 개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쌓고 그래. 차를 정차해 갖고 내려줬으면 될 거 아니냐. 내려주려고 정차를 했습니다. 내려줬으면 됐잖아요. 뒤에 차도 오고 옆에 차도 달리고 있어서 문을 연 채로 달린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이 새끼야. 내려줬으면 되잖아. 이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냐? 장난하고 있어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냐? 어? 다른 무인텔? 미친놈 씨. 분리하면은 뭐 다른 말 하냐? 어? 무인텔 이름이 뭐야?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새끼야 무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무인텔을 10군데 이상 가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운전한 게 방이 있는 모텔을 못 찾은 거네요. 10군데 넘는 모텔을 갔다고 해요. 10몇 군데를 갔대. 그래서 10몇 군데 나가서 모텔 이름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 상식이 안 통하는 놈이다 너는. 이러면서. 와 진짜 개X같다 이거는. 상해 판결문 보겠습니다. 2018년 사건 전에 2달 전에 여성이 하이힐로 남성을 폭행해가지고 벌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써 있어요. 합의를 보지 않은 점이 뭐 불리한 점이다라고 써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이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다 거짓말이라고 들어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이 여자 영어 강사였네. 경찰서장의 딸이자 영어 강사인 이 여자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있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무고는 무죄. 진짜 개 같은 나라네. 야, 이 씨들아. 3시간 동안 납치 감금했다고 하는데 납치 아니고 감금 4분 인정했다고 치자. 폭행 상해는 남자가 했기는커녕 오히려 당했어. 2개월 전에 하이힐로 쳐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기절했어. 유사행위로 고소했는데 이거 전부 다 혐의 없음 무죄 떴어. 근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는 무죄이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있네 진짜. 저희가 판결문 다 읽어볼게요.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병원 앞 길가에서 폭행을 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갔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예. 변호인의 피고인이 상무병원 앞 길가에서 증인을 어떻게 때렸는가요? 질질 끌고 다니고 엎어지고 날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타킹이 다 찢어지고 무릎도 다 까지고 라고 증언. 피고인이 남성이 증인을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 네, 머리카락 잡았어요. 옷끄댕이 잡고 그리고 치마 다 찢어지고 라고 증언했어. 이 증언 CCTV 확인 결과 전부 거짓말. 남자는 오히려 도망가려고 자기 차 쪽으로 뛰어가고요. 여자가 뛰쳐와가지고 못 가게 막다가 그 차를 지가 탑니다. 근데 이거를 남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옷 끌고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옷도 다 찢어지고 무릎도 다쳤다고 거짓말을 쳤어. 근데 무고죄 아님. 무고죄 아닌 이유 여기 있네요. 양형의 이유. 피고인, 그러니까 여성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무고죄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 이러면은 누구한테 한 대 맞은 다음에 그냥 총난타 당했습니다. 쇠파이프로 맞았습니다. 칼로 저 찔렀습니다. 다 거짓말해도 되는 거네. 일부 사실이 사실이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고소하고 신고하고 심지어 상세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말한 것 중에 98%가 거짓말이잖아. 근데 2%가 진짜니까 무고죄는 아님이네. 깎구나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대가리 좀 멍청하고 돈 좀 벌고 싶은 여자가 이 무고죄 관련해서 공부 좀 한 다음에 돈 많이 땡기고 다닐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위증의 경우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등으로 남성이 무고하였다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판사 이름이 이거 맞아 이거? 야, 판사 이름이 박찬우인데? 판사 박찬우. 이세계야? 평행 이분이야? 나 지금 봤어 나도. 자, 그리고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다시 여는 걸 생각 중이고 이때 인권을 침해한 경찰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보낸 결정문입니다. 남성에 대해서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하였다. 신문 도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였고 피해자가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자 협박하였으며 변호사 입회 시에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건 진짜 무슨 쌍팔년도 깡패냐 이거는? 아, 나는 왜 변호사 없이 저렇게 계속 대답하지라고 의아했거든요. 변호사 입회를 요청하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입회 시에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증거 취득도 불법적으로 했네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관련 영상 CCTV 영상을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해자가 구속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여기 CCTV 조작하였다라고 써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고녀가 자기가 납치당했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해당 CCTV를 의도적으로 흑백 영상으로 조작해서 이 여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타는지 끌려서 차에 타는지 잘 보이지 않게 화질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재판 중에 이 CCTV 영상을 화질을 좋게 바꾼 게 아니고요. 원상복구하자 무고 여성이 자의로 직접 조수석 문을 열고 타는 게 밝혀진 겁니다.
2단계 경찰이라는 겁니다, 지금. 증거 불법 취득에 증거 조작까지.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는데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당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여성 인권 운운하면서 신고당한 남성, 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회사에 알려서 피해 입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던 그 시기입니다. 성범죄자들 조지라고 TV 나와서 얘기하던 그 시기. 이런 개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만 수사권을 갖게 되면 막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너무 경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미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개 같은 일들이 자행되었네요, 그때. 이러니까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어느 한 인간을 믿을 수는 있죠. 우리 엄마 아빠 믿을 수 있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믿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은폐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 요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자 경찰이 야 이놈아 남자 새끼가 하는 등 욕설한 사실이 있다. 광산경찰서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상개 후 견책되었으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통해 최종 불문 경고 조치 받았다. 사실을 부인하는 대답 과정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놈아 이 새끼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억양이 피해자를 타이르는 수준이라 생각한다 라고 진술했네요. 여기 CCTV에 대한 것도 있는데, 경찰들은 CCTV 영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청에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흑백으로 확인되는데 참고 기관은 주차 단속의 경우 실선의 색이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해야 해서 흑백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영상의 채도값을 수정하자 컬러 영상이 복원되었다. 이런 진짜 같네요. 그래놓고 조작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투사인 거야. 지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진짜 무고한 사람이 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새끼가 남자 새끼가 뭘 죄가 없어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야. 왜? 지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위치만 다른 거야. 자기들이 여지껏 수사를 했던 자기가 무고하다고 거짓말한 범죄자 새끼랑 이 경찰들이랑 앉아있는 위치만 다른 거예요. 얘들도 어차피 범죄 저지르면 똑같이 안 그랬는데요, 안 했는데요. 똑같아요, 어차피. 제가 제 메모장에다가 오늘 방송 제목을 범죄자처럼 행동하는 경찰 조직이라고 지어놨거든요. 원래 오늘 방송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지금 쓴 거 아니에요. 붙여넣기로 바로 넣은 겁니다. 왜냐고요? 광산경찰서에서 2016년에 있었던 일에도 2018년에 있었던 일에도 이 경찰들은 무언가 잘못이 드러나면 아닌데요, 안 했는데요, 증거가 나오자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또 다음 증거가 나오자 진짜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또 다음 증거가 나오자 진짜 그것까지만 하고 그 말씀하신 그건 정말로 안 했어요. 또 그 증거가 나오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범죄자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하는 짓이. 남자 새끼가 아닌 새끼들은 대체 누군 거예요? 범죄자랑 똑같잖아요. 범죄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상대하는 범죄자랑 똑같잖아. 장윤기가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 무고녀가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 그거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잖아. 장윤기 애비가 2년 전까지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혹시 겹치진 않겠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저 경찰 나이도 많을 텐데 경찰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지 생각할수록 끔찍하네. 그니까요. 과연 이번에만 그랬을까요? 이번 한 번만 그랬을까? 경찰들이 범죄자 잡으면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경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무고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경찰 경력 20년이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딴 식으로 대했을까요? 죄 없는 사람 깜빵에 넣은 적은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저는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더 확고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부패할 수 있고 경찰도 부패할 수 있고 우리나라 경검은 둘 다 개신 짓을 종종, 아니 꽤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고 검찰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평범한 국민들한테 부패했을 때 훨씬 큰 피해를 주는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생각대로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범죄도시 같은 것도 옛날처럼 순수하게 재밌게 보기가 많이 힘든 게, 마동석은 부패한 경찰인가요?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있죠. 마동석이 너무 나쁜 자들을 많이 잡아서 그렇지, 마동석은 범죄도시 1편에서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죠. 여자 나오는 술집이었죠. 그리고 외국인 술 접대부가 오빠 X됐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마도 합법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아닌 것 같아요. 미립국을 했거나 한 것 같죠. 그런 여성한테 술 접대를 받는 경찰입니다, 마동석은. 그리고 범인들을 만나면 물론 그들이 먼저 폭력적으로 나온 경우가 대다수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두드려 패죠.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장난치고.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삥을 뜯죠. 밥값 계산하고 먹고 있는 음식 뺏어 먹고. 다 코미디로 연출돼서 그렇지 그건 역시 부패한 경찰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동석이 나중에 바뀌면 누구 말 맞다나 뇌가 썩어, 나이가 들어서 뇌가 썩어서 그전과 달리 조금 부패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한 사람 그 오한마 같은 주먹으로 두드려 패고 경찰서 잡아와서 진실의 방으로 소리 지르면서 CCTV 가리고 헬멧 씌워서 존나 패고 이제 떨겠죠. 경찰이 절대로 그런 힘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힘을 갖고 악인들을 체포하는 좋은, 너무 감사한 경찰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힘을 가진 부패한 경찰이 생기면 우리한테 훨씬 큰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마동석 실제 이제 모티브로 삼은 그 덩치 좋은 경찰, 최근에 음주운전했죠. 경찰들이 꼽은 최악의 경찰 영화로 부당거래 같은 게 꼽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영화고 어차피 그 영화에 나오는 모두가 부패했지만, 모두가 썩어 빠졌지만 그 중에 최고는 경찰이죠. 아니 진범이 아닌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영화 시작에 나와요 그게. 나 진짜 아니라고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어느 용의자를 형사가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고 시작되는 영화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100% 그런 나라는 여지껏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콘텐츠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그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게, 조금 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자꾸 견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큰 힘을 가지면 그냥 무조건 썩게 됩니다. 그게 북한이고 그게 중국이잖아요. 그게 히틀러잖아요. 절대로 독재가 일어나면 안 돼요. 무조건 힘의 균형이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힘이 약해지고 경찰이 강해지는 힘의 불균형을 비판하는 거고 저는.